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1월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A4 페이퍼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1번부터 순서대로 제작이 되어 있어야겠죠. 문제를 푸는 순서가 아니라 결과물이 1, 2, 3, 4라고 그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 보시고 글자가 까만색인지 흰색인지 유추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의 도형의 경우에는 그림자라든지 윤곽선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을 하시면 될 텐데 없다면 꼭 그것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슬라이드의 번호도 작성을 할 건데 1번은 생략해라 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는 번호가 보이면 안 되겠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과 하단의 로고, 그 친구들을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제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삽입할 경우에는 픽처라고 하는 폴더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일을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 구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죠. A4 용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직접 슬라이드 크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용지 사이즈가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A4 용지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슬라이드 전체 6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는 그대로 두실 거고요. 홈으로 돌아가셔서 새 슬라이드라고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이 보일 거예요. 2번과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으면 되겠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 내용을 써야 됩니다. 2번 슬라이드 제목만이라고 선택을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 제작을 해줬고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셔서 제목 및 내용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창이 뜰 거예요. 3, 4, 5번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 말고 위쪽에 반짝이 종이를 누르시게 되면 좀 전에 선택했던 슬라이드가 바로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어야 되니까요. 다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셔서 제목만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 6장 슬라이드가 마련이 됐네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들어있는 슬라이드이고요. 2번과 6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는 친구,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과 내용이 있는 친구로 선택해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제목이 있고요. 하단에 로고가 있다.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도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제목 부분의 경우에는 도형이 이렇게 밑에 사각형 깔려 있고 그 위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얹어져 있군요. 아래쪽에 로고는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번호가 오른쪽 구석에 있군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들 쭉 보일 텐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1번 딱지가 붙어 있는 이 친구를 클릭하셔서 전체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사각형을 얹으시면 될 텐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용지의 끝자락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색상이나 자유롭게 해줘도 되겠지만 선의 경우에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은 없습니다 라고 윤곽선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위에다가 도형을 하나 더 얹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모서리가 양쪽으로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져 있는 친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상은 서로 달라 보이니까 다른 색상으로 넣어줄 거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윤곽선 지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은 2개 배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실 때에 그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상이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의 색상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을 넣으시면 되겠죠. 삽입. 집어넣은 친구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다가 가운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로고의 경우에는 배경의 색깔을 회색을 투명색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한 색상을 투명색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 끝자락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회색, 이 부분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깔 사라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도형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친구들에 대한 테두리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글씨를 얹었을 때에 그 글자에 대한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도형을 얹으면서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가 밑에 깔렸네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그 친구의 순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글꼴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40, 글자의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1이라고 붙어있는 이 친구에다가 도형을 집어넣었더니 모든 슬라이드에 제목 도형이 다 같이 들어가 있네요. 다만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제목 슬라이드에서 그 도형들이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시게 되면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이 친구만큼은 도형과 아래쪽에 있는 로고가 보이지 않도록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의 작업이 끝났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누르셔서 나오시게 되면 전체 슬라이드가 쭉 선택이 된 거 확인이 될 텐데요. 다만 분명히 오른쪽 구석에 있던 번호가 보이질 않네요. 그 번호는 없는 걸 집어넣습니다. 삽입이라고 해서 글자들 중에서 슬라이드의 번호가 보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번호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모두 적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보이지 않지만 2, 3, 4, 5, 6이라고 하는 모든 친구들은 번호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시면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도형을 보시게 되면 오각형 도형을 만들어서 그 도형에다가 커피콘 그림을 채워주시면 되겠군요. 제목 슬라이드에서 제목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몽땅 선택하셔서 지워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오각형 모양을 찾으셔서 클릭 드래그 커다랗게 도형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서식을 보시게 되면 도형을 채우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림으로 채워주도록 하죠. 도형의 채우기, 그림으로요.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림 중에서 커피콘 그림은 그림 3번이죠. 삽입. 그림을 넣고 나서 세부사항에 보시게 되면 불투명도가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효과 더 추가될 내용들 지시가 되어 있네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에 대한 옵션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도형의 채우기, 윤곽선 효과들을 바꿔주실 수 있는데 투명도는 나와 있질 않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서식을 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함께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좀 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서식을 따로 띄웠다가 다시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계속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채우기 깡통 선택하시게 되면 투명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50이라고 지정된 대로 바꿔줄 거고요. 효과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그 크기 지정된 대로 5라고 맞춰주도록 하죠. 워드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아트. 첫 번째 친구를 클릭해서 바로 타이핑 하겠습니다. 워드아트의 경우에도 지시사항에 자세하게 변환과 글꼴과 효과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워드아트의 상자, 테두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한꺼번에 선택한 거예요.
따로 블록을 잡으셔도 되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잡을 때는 테두리를 콩 찍으셔서 상자 전체가 다 잡혔다라고 간주하시면 되겠죠? 글꼴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 도둠이라고 맞춰줄 거고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냥 굵어라 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기본적으로 져 있는데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에 가보시게 되면 도형에 대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워드아트 스타일도 보일 거예요. 글자 작업이니까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효과에 가시게 되면 변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결 2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반사 효과도 주도록 할까요? 효과에 가셔서 반사, 근접 반사의 4포인트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겠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을 넣도록 하죠. 위치 똑같이 오른쪽 아래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림의 경우에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뜹니다. 색상을 투명하게 지정하겠습니다. 회색을요 라고 선택하셔서 크기를 얼추 맞춰주시면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네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실 때에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언급하는 굴림의 24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 안의 글자를 얘기해요. 목차에 있는 글자는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깔려있는 화살표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그려줄 거고요. 그 위에 오각형을 얹도록 하죠. 삽입의 도형, 오각형.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색깔 지정해 주실 수 있으시되 다만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꼭 선을 없애 주셔야 해요. 글자의 경우에는 도형 밖에 써져 있죠. 삽입에 텍스트,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셔서 이만큼이라고 길다랗게 쓸 거고요. 반복되는 글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글자가 반복되고 있죠. 자, 요만큼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글자를 변형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선택할 거고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세요. 입력이 끝나면 모든 친구들을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글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굴림의 24. 그림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문제에서 보면 그림 4번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온 친구는 화분 하나밖에 없네요. 6개의 그림을 같이 가지고 오셔서 화분만 잘라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림 4번, 삽입.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죠.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테두리가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비어있는 공간을 누르셔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에다가 라고 했으니까 글자 자체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서에다가 연결을 시킬 거고요.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6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슬라이드 6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글자가 이렇게 파랗게 밑줄까지 표현이 된 건 하이퍼링크가 잘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넣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데이터는 영문자와 한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옆에 이렇게 기럭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각형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영문부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입력하시고 나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머리 기호와 문단의 글자 크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친구는 글머리 기호가 라고 선택하셔서 다이아몬드 모양이고요. 나머지 두 친구들은 수준을 한 수준 낮추도록 할까요?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콕 찍으시게 되면 한 발짝 안으로 물러난 거 확인이 되시죠? 이 수준으로 바꾼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모든 친구들은 글꼴이 굴림이로군요. 줄 간격도 1.5, 1.5 똑같습니다. 몽땅 다 선택해서 글꼴 굴림, 줄의 간격은 1.5. 공통적인 사항은 한꺼번에 같이 처리했고요. 글자의 크기는 서로 다르니까 글자의 크기 이 친구는 24 굵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수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드셔서 이 친구를 배치하시고 나면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글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의 크기를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미디어 중에서 비디오. 경로는 똑같이 이미지가 들어있는 픽처방에 들어있습니다. 동영상 WMV를 삽입해 보도록 하죠. 동영상에 대해서는 자동 실행을 하고 반복 재생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면 비디오의 형식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 재생할 거예요. 그리고 자동 실행할 거예요 라고 옵션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역시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표 삽입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열이라고 하는 건 하나, 둘, 두 개의 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이라고 하는 건 줄, 하나, 둘, 세 개의 줄을 얘기하는 거죠. 열은 2열, 행은 3행. 확인. 가장자리의 조절점에다 정확히 마우스 대시고 크기를 대략 맞춰주세요. 왼쪽과 위쪽에 도형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합니다. 타이핑하도록 할까요? 표를 먼저 제작했으니 표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표에 대한 메뉴가 뜹니다.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2번이다 라고 하는 친구 이름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겠죠? 결과물을 보니까 우리는 좀 알록달록한 느낌이 들고요. 결과물에서는 색깔이 은은하게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습니다. 표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들은 체크를 해제시키게 되면 이렇게 문제지와 같이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이 됐을 거고요. 각각의 표나 도형에 대해서 글꼴이 도둠에 18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몽땅 다 플러그를 잡으셔서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둠의 글자 크기 18. 별 언급은 없지만 가운데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텍스트도 중간 정렬. 표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이 조합돼서 만들어졌군요. 짙은 색의 도형 밑에 깔려있는 친구부터 삽입하도록 할게요. 도형 가셔서 한쪽 모서리가 잘려있는 사각형 그 위에 사다리꼴을 얹도록 할까요? 색상을 서로 다르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형에 선 없음이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죠.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몽땅 선택해서 왼손에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하실 수 있어요. 좌측의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접힌 부분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도형을 선택하시고 도형 서식에 가시게 되면 좌우로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
채워주는 거 그라데이션을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선형 아래쪽으로 지시하도록 하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질질질 끌고 복사.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글꼴 맞춰줄까요? 도둠의 18. 글자가 검정색으로 보이죠? 글자 색깔도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5번째 차트 슬라이드 만들도록 할까요? 역시 제목 넣겠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 삽입 단추를 누를 거고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창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질 텐데요. 내가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지워주셔도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렇게 범위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꼭지점을 드래그 하셔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로 막대가 세워졌는데 여기에서는 교통, 산업, 주거라고 하는 항목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 차트를 데이터 입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과열을 전환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막대가 교통, 산업, 주거의 형태대로 막대 세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창은 닫아주세요. 차트에 대해서 글꼴 지시가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에 외곽선도 있다 라고 하니까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꼴은 도둠의 16. 테두리 선이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차트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서식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에 윤곽선이 까맣게 보입니다 라고 해서 윤곽선을 보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줬고요. 세부 조건에 보시게 되면 차트에 대한 제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색깔 지시가 쭉 되어 있죠.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궁서.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는 글자가 할 일은 아니죠. 차트의 서식은 전반적인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하나씩 바꾸려면 서식에 가서 바꾸시면 됩니다. 채워주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잘 보이도록 검정색 지정을 하도록 하죠. 그림자도 지정이 되어 있죠.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의 방향 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건 마우스를 이렇게 차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말풍선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차트형이고요. 여기는 그림 영역입니다. 여기는 계열이로군요. 차트 영역이라고 뜰 때 콩 찍으셔서 채워주는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서식에서 채울랍니다. 색깔은 노랑이라고 지시된 색깔 그대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친구도 콩 찍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는 색깔이 흰색이라고 뜨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BOECD 국가의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BOECD라고 하는 건 주황색을 얘기하고 있군요. 주황색 막대 콩 찍게 되면 여러 개의 주황색 막대가 한꺼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그 친구들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BOECD 국가는 묶은 세로막대가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입니다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후에 보조축으로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조축도 체크를 하고 나오셔야겠죠. 확인.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기타의 BOECD 국가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요 동네인 거고요. BOECD 국가라고 했으니까 요 주황색의 점 얘기하는 거겠죠. 요 친구를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모든 점들이 한꺼번에 같이 찍히게 될 텐데요.
그중에 너만이라고 한 번 더 찍어주게 되면 요 한 친구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치가 됐는데 결과물을 보시면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 친구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다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레이블의 위치가 현재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옮기겠다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지와 비슷하게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 텐데 지나가는 요 눈금선 선택하셔서 지워주시게 되면 사라질 거고요. 아래쪽에 표 모양은 옵션으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뜰 거고요.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요소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이고요. 범례 표시를 포함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범례 표시가 요 아래쪽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친구는 따로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설명선에서 말풍선을 타원형으로 골라서 쭉 드래그 하시면 제작이 될 텐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노란색의 점은 쭉 드래그해서 모양을 바꿔줄 수 있어요. 쭉 당겨서 이 친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고 타이핑하죠. 도형의 스타일과 글꼴의 크기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죠. 도형 선택하셔서 도형의 스타일, 미세육과 파랑의 강조 1, 글자의 크기, 모양 다 지정되어 있는 대로 설정할게요. 더 이상의 언급은 없는데 우리 거 결과물과 약간 달라 보이는 부분은 각자 또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나가는 선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군요. 선의 색깔도 짙은 색으로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축 서식에 보시게 되면 채우기에서 채우는 색상은 불만이 없지만 선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실선으로 색깔은 좀 짙게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선이 좀 또렷해 보여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선에 대해서 실선이 좀 짙어 보여요. 라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색상을 맞춰줄 거고요. 눈금의 간격의 경우에는 25, 50, 75, 100, 25 간격인데 우리는 10, 20, 30이라고 10단위로군요. 막대를 선택하시게 되면 축의 옵션이 보입니다. 최소값이 0인 거, 최대값이 100인 건 불만이 없지만 그 단위가 10으로 조정되어 있군요. 얘를 25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시험지와 같게 되겠네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도형 슬라이드에서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문제이고요. 혹시 작업을 하시다가 모든 걸 다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실 때는 선택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스마트 아트, 이렇게 올록볼록한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로 제작을 하시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제작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오롯이 도형만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를 다 완성하셔서 그룹화 해주시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까지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 한 친구만 제작하셔도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도형을 그리다가 멈출 것 같다 싶으시면 차선책으로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들어있는 하나만이라도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풀이니까 전체적으로 도형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도형들을 입력하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문제지가 비록 흑백일지라도 색상이 서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농도가 서로 다르니까요. 색상들을 달리 지정을 해 주십시오. 글씨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경우가 있다면 글자는 따로 상자에 담아서 얹어 주시는 게 좋겠죠. 삽입의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따로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자들은 까맣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친구들은 이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과 크기, 색깔 맞춰주면 되겠고요. 하얗게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따로 결과물과 같이 흰색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올록볼록해 보이는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에서 찾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가셔서 세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선택하셔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는 창이 뜨죠. 작은 제목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워주도록 할게요. 딜리트. 작은 글씨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한 거니까 엔터를 쳐서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텍스트 상자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닫을 수도 있죠. 화살표를 눌러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가입표 눌러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자리에 는 조절점 클릭 드래그 하셔서 한꺼번에 조절을 해주시고요. 색깔이 알록달록하니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시면 색깔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서로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3차원의 경사 그리고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을 하시고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 강한 효과가 맞는 것 같죠. 강한 효과로 넣어줄 거고요. 글꼴 맞춰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동글동글한 친구도 스마트 아트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금융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로 글씨가 써 있는데요. 그대로 엔터 쳐서 금융이라고 쓰게 되면 글씨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요. 녹색 금융을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고 금융이라고 쓰게 되면 좀 더 가까이 글씨가 붙습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이번엔 3차원 경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글꼴도 맞춰주셔야겠죠? 도형과 스마트 아트의 배치가 끝났으면 그룹화한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한꺼번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몽땅 잡아서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도형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도형 서식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그룹으로 묶으실 수가 있네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죠. 첫 번째 1번 그룹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닦아내기라고 했네요. 닦아내기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닦아내 보이는데 효과 옵션에 가셔서 위에서라고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역시 애니메이션 효과 바운드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 스타일 가셔서
바운드라고 설정을 하시면 통통통 튀겨 오는군요. 전체적으로 배치가 다 끝났으면 슬라이드 쇼를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걸렸는지 클릭하시면 6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할 거고요. 애니메이션 위에서 아래로 닦아지고 통통통 뛰어내려오는 것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군요. 여기까지 2022년 11월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자격증 꼭 취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